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로비.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 로비 안쪽에서 수갑을 찬 3명의 남성이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독 침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분하게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배지였습니다. 도대체 저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누구길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과연 누가 맞힐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는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오후 6시. 서울 시내는 퇴근 시간에 러시아어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김아리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죠.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며 하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린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하리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평소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항상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다고요. 그런 하린이기에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일을 마친 하린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에 참 비였죠. 우산 안 가져왔는데. 하린은 가방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이 편의점에서 우산을 하나 사서 차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아주머니도 하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퇴근하시네요. 몸 챙기세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평범하고 착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그녀의 차는 회사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흰색 소형차였죠.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차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하린은 히터를 틀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후진을 시작했죠. 평소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운전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뒤쪽에서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하린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지? 하린은 당황하며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후진하다가 뒷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고 한 번 낸 적 없던 하린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마음이 급해진 하린은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펼쳤죠. 뒤쪽 차량을 확인해 보니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도 한 남성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의 차에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하린이 사과의 말을 건네려는 순간 그 남성의 표정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남성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덩치도 제법 컸습니다. 하리는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이거 봐. 남성은 자신의 차 범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인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흠집처럼 보였지만 그는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 줄 알아? 남성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 야,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수입차야, 수입차.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죠. 할인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또 다른 남성이 내리는 것을 보며 할인은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이 앞자리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가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니야, 목이 아파. 완전히 디스크 온 것 같아. 첫 번째 남성이 목을 움켜쥐며 과장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할인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남성이 할인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지만 할인은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기 뭐하니까 따뜻한 데서 얘기하자. 남성이 제안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할인의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이 평범했던 목요일 저녁이 그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루가 될 줄은 아직 몰랐죠.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고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과연 할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정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박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할인을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비를 피한다는 명목이었지만 할인은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할인 맞은편에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일단 내 상황부터 설명할게. 박도연이 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고 난 직후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 이거 완전히 디스크야. 할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딪힌 건 정말 가볍게. 가볍게? 야, 너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박도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할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이런 대립 상황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봐, 내가 억지로 아픈 척하는 것 같아.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올게. 박도연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 차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고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범퍼 완전히 긁혔지? 이게 수입차라 부품값이 어마어마해. 할인이 사진을 보니 정말 작은 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마치 큰 파손이라도 된 것처럼 설명했죠. 수리비가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소 300만 원은 각오해야지. 아니, 400만 원도 넘을 수 있어. 박도연의 말에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흠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치료비도 있고 회사 결근으로 인한 손실도 있어. 박도연이 계속해서 추가 비용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할인이 다시 한번 보험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보험? 야, 보험 처리하면 내 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알아? 박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게다가 과실이 100% 너한테 있어. 후진 중 사고는 무조건 후진하는 차가 책임져야 하거든. 할인은 법적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사정사 윤미정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할인은 놀랐습니다. 벌써 손해사정사까지 부른 것이 이상했거든요. 벌써 오셨네요. 박도연이 마치 예상한 듯 말했습니다. 네,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윤미정이 할인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언제 연락하신 건가요? 할인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 카페 오면서 전화했어.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거든. 박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이상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카페에 온 박도연이 언제 전화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우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미정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고는 주차장에서 후진 중에 발생했고 피해자분께서는 목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네요. 윤미정의 설명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윤미정이 할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져요. 현장 검증도 해야 하고 조서도 작성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분께서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윤미정이 마치 할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특히 후진 중 사고는 과실 비율이 거의 100% 가해자 책임이거든요. 할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이들이 자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윤미정이 친근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합의라면 어떤 식으로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거죠. 윤미정이 설명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박도현과 윤미정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치료비가 최소 100만 원, 수리비가 300만 원, 위자료가 100만 원. 박도연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대략 5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윤미정이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접촉사고에 500만 원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생각할 시간? 박도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뭘 더 생각해? 피해자가 참고 있는 거야. 저희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른 업무도 있고. 윤미정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할인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럼 며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할인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그 사이에 내 목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떡할 거야?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윤미정도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할인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당황한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박도연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주셔야죠. 이런 큰 금액을. 할인이 애매하게 말을 흘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저녁까지.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박도연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할인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뭔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과연 하리는 어떤 반격을 준비할까요? 그리고 이순한 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하린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은 하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더욱 세심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죠.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하린이 혼잣말을 하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시간과 장소. 두 번째, 박도연의 과도한 반응. 세 번째, 뒷좌석 남성의 어색한 연기. 네 번째, 손해사정사 윤미정의 너무 빠른 등장. 하나하나 적어가며 하린은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고. 하린은 휴대폰을 꺼내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 차량 손상 부위, 그리고 박도현과 윤미정의 모습까지. 평소 습관처럼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해둔 것이 도움이 되었죠. 이 정도 손상으로 400만 원? 하린이 차량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하린은 뭔가 떠올랐습니다. 박도연이 보여준 차량 등록증에서 본 번호판이었죠. 잠깐, 저 번호판. 하린이 기억을 되살려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등록증의 번호와 실제 차량의 번호가 다른 것 같았던 거죠. 하린은 재빨리 자신이 찍은 사진에서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등록증과 실제 번호판이 달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수상하다는 증거였죠. 하린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민호야, 나야. 하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개인적인 일인데.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차량 번호 하나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하린의 부탁에 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사고가 좀 났는데 뭔가 이상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알겠어. 번호 알려줘. 하린은 박도연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 볼게. 정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린은 다시 오늘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미정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죠. 윤미정이 말한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후진 중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후진하는 차가 100% 책임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 확실히 일반인들의 법적 무지를 이용하고 있어. 하린이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하린은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평소 중요한 만남에서는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박도현과 윤미정의 대화에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 같은 느낌이 역력했죠. 특히 윤미정이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라고 한 부분. 박도현이 언제 전화했는지 확인해보니 시간상 말이 안 되었거든요. 이들은 분명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 하린의 추리였습니다. 그때 하린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도연이 보여준 명함이었죠.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주소도 가짜였죠. 역시 가짜 신분이구나. 하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윤미정이 보여준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진도 다시 확인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인터넷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증 진위 확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윤미정의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였습니다. 윤미정은 정식 손해사정사가 아니었던 거죠. 하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보험 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었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할인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은 더 깊이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아, 어제 부탁한 차량 조회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할인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 차량 소유자가 박도연이 맞긴 한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처리 기록이 무려 40여 건이야. 정민호의 말에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40여 건? 응, 모두 비슷한 패턴이야.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그리고 모두 합의로 처리됐어. 정민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승자나 목격자로 나오는 사람들도 항상 같은 명단이야. 완전히 조직적이야. 할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민호야, 이 정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힘들고 비공식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할인아, 혹시 너? 정민호가 의심스러운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할인이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할인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순한 양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박도연 일당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과연 할인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조용한 복수극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민호로부터 받은 정보는 할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컴퓨터 화면에는 박도연의 지난 3년간 교통사고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소름이 돋았죠. 21년 1월 강남구 한 주차장. 피해자 이영미 씨. 21년 11월 서초구 이면도로. 피해자 김철수 씨. 22년 1월 마포구 골목길. 피해자 박소영 씨.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고의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목 디스크 주장, 수입차 수리비, 그리고 합의금. 더 놀라운 것은 합의 금액이었습니다. 대부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박도연이 자신에게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죠. 이들은 완전한 프로구나. 할인이 깨달았습니다. 동승자와 목격자 명단도 확인해봤습니다. 최성우, 정한국, 김민석. 이 세 명이 상황에 따라 돌아가며 동승자나 목격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성우는 20건 이상의 사고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더군요. 때로는 동승자, 때로는 지나가던 목격자, 때로는 피해자의 지인. 이 정도면 연극 배우 수준이야. 할인이 혀를 찼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 할인과 비슷한 또래였죠. 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노렸구나. 할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특히 작년 사건 중 하나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자가 25살 신입사원 여성이었는데 합의금 500만 원을 내지 못해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고 적혀 있었죠. 부모님 적금까지 깨서 돈을 마련했다고. 할인이 자료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여행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고스란히 뜯어간 것이었죠. 하나하나 읽어갈수록 할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인생 파괴야. 할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추가로 보내준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도연 일당과 관련된 다른 범죄 기록들이었죠. 윤미정은 과거에 보험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성우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죠. 모두 전과자들이구나. 할인이 확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였지만 최근에는 손해사 정사까지 가장하며 더욱 체계적으로 진화했던 거죠. 이대로 놔두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거야. 할인의 정의감이 타올랐습니다. 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직접 연락해서 피해 상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작년에 피해를 당한 28살 회사원 남성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작년에 박도연이라는 사람과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데 왜?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해서 문의드리는 건데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정말 악질이에요, 그 사람들.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사고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아프다며 병원비, 수리비, 위자료까지 요구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여자도 나타나서 경찰 신고하면 더 복잡해진다며 합의를 종용했어요. 결국 얼마나 내셨어요? 450만 원. 그 돈 마련하느라 대출까지 받았어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하고 계신가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그럼 혹시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자세한 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일단 증거들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할인이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할인은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피해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기로 한 거죠. 내일 박도연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야겠어. 할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피해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는 거죠. 할인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아, 너희들이 잘못 건드린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컴퓨터를 켜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계획이었죠. 이번에는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야.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일당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조용한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도. 과연 할인은 어떤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도연 일당은 자신들이 빠진 덫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할인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됩니다. 순한 양이 늑대로 변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박도연 일당에게 반격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할인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게임의 주도권을 잡는다. 출근 후 할인은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주눅든 피해자처럼 연기했죠. 여보세요, 박도연 씨인가요? 응, 맞아. 할인 씨지.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결해야지. 내 목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박도연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400만 원 말고 좀 더 적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할인이 애걸하는 듯 말했습니다. 적게? 야, 이미 많이 깎아준 거야.
원래는 7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 박도연이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럼 400만 원 준비할게요. 할인이 결국 굴복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언제 만날까? 내일 저녁은 어떠세요? 좋아. 장소는 내가 정할게. 강남 그랜드 호텔 1층 카페로 와. 박도연이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비해. 계좌 이체 같은 건 안 받아. 박도연이 못을 박았습니다. 현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현금을. 그게 싫으면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처리하든지. 박도연이 위협했습니다. 아니에요. 현금으로 준비할게요. 할인이 겁먹은 척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하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호텔 카페라. 좋은 선택이야.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이 원하는 현금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죠. 퇴근 후 할인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10만 원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서 신문지와 고무줄을 샀죠. 집에 돌아온 할인은 신기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지를 돈뭉치 크기로 잘라서 롤러로 꼼꼼히 펴고 맨 위아래에만 진짜 10,000원짜리 지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속일 수 있겠어. 할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짜 돈뭉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욱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제품이었죠.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 할인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녁에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정말 작은 카메라였죠. 할인은 사용법을 익히며 테스트해봤습니다. 화질도 좋고 녹음도 깔끔하네. 할인이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내일의 작전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호텔 카페의 구조를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고 어느 자리에 앉을지,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지까지 세밀하게 준비했죠. 내일은 너희들의 마지막 사기가 될 거야. 할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만남 장소인 강남 그랜드 호텔. 할인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며 최적의 자리를 선택했죠. CCTV 사각지대이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모서리 자리였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 화분 뒤에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졌지만 대화 상대방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각도였죠. 준비 완료. 할인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 정확히 7시였습니다. 윤미정도 함께 왔죠. 안녕하세요. 할인이 평소처럼 조용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돈 준비했어? 박도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도연과 윤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사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이었죠. 잠깐 확인 좀 해볼게. 박도연이 봉투에 손을 대려는 순간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합의서부터 작성해주세요. 합의서?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박도연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작성해줄게. 윤미정이 나섰습니다. 윤미정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할인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합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죠. 사고로 인한 치료비 150만 원, 차량 수리비 200만 원, 정신적 피해 150만 원. 윤미정이 읽어주며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서명해주세요. 윤미정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이 서명하는 척하며 펜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박도연 쪽으로 밀었죠. 서명은 돈 확인 후에 할게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봉투를 열어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도현과 윤미정은 그것이 뭔지 보는 순간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과연 할인이 꺼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상황은 어떻게 뒤바뀔까요? 지금까지 순한 양으로만 보였던 할인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꺼낸 것을 본 박도현과 윤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거든요. 그것은 반짝이는 금속 배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지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죠. 이게 뭐야? 박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미소만 지었죠.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듯이. 잠깐, 너 혹시... 윤미정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현 씨, 그리고 윤미정 씨. 할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안하고 떨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지난 3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할인이 배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도현이 배지를 자세히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할인입니다. 할인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미정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고 박도현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장난하는 거야? 박도현이 어거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요? 할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 40여 건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게 장난인가요? 할인의 말에 박도현과 윤미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다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21년 1월 이영미 씨. 신입사원이었죠. 신혼여행 자금 500만 원을 갈취당했어요. 할인이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3월 김철수 씨. 부모님 적금까지 깨서 합의금을 마련했죠. 박도현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22년 9월 박소영 씨. 대출까지 받아서 4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너도 우리한테 당한 피해자잖아. 박도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피해자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제가 언제 피해자라고 했나요? 할인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인이 화분 뒤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박도현과 윤미정이 화분 뒤를 보니 작은 카메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윤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일입니다. 할인이 봉투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돈 대신 신문지가 들어있었죠. 설마 진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박도현과 윤미정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건 함정 수사야. 불법이야. 박도현이 절규했습니다. 함정 수사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평소 하던 대로 하게 내버려둔 것뿐이에요. 할인이 합의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짓 치료비, 거짓 수리비, 거짓 위자료. 모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죠. 할인의 논리 앞에서 박도현 일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할인이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도현과 윤미정이 돌아보니 경찰들이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입니다.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박도연이 도망치려고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테이블을 둘러쌌거든요. 박도현, 윤미정, 사기죄와 협박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도연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일어나서 박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연 씨, 기억나세요? 할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에게 하신 말씀.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라고 하셨죠? 박도연이 할인의 눈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말할게요. 할인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조용히 끌려가고 싶으면 제 말 잘 들으세요. 박도현과 윤미정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윤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할인이 되물었습니다. 3년간 40여 명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이런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할인의 말에 윤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박도현과 윤미정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 할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성우 씨도 곧 만나실 거예요. 박도현이 깜짝 놀라며 할인을 봤습니다. 그분도 이미 체포되었거든요. 할인의 말에 박도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카페에서 사라져가는 박도현과 윤미정을 보며 할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3년간 계속된 그들의 범죄가.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과연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사건의 진짜 의미와 할인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놓칠 수 없는 감동적인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도연 일당이 체포된 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은 할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었죠. 서울중앙지검 김아린 수사관님이신가요? 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체포된 보험 사기 조직 사건 관련해서 취재 요청드립니다. 할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맞을까?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명은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년간 40여 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온 조직이 현직 검찰 수사관에 의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평범한 시민을 가장한 검찰 수사관이 직접 미끼가 되어 범죄 조직을 잡아낸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의 사무실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박도연 일당의 피해자들이었죠. 정말 잡혔나요? 첫 번째 전화를 받은 할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무려 28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동료 검사 정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신고를 못했던 거죠. 할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 할인에게 말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수사관님, 혹시 아세요? 박도연 일당 말고도 비슷한 조직이 더 있대요. 더 있다고요? 할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친구도 다른 조직한테 당했거든요. 수법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할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도연 일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조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할인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유사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야. 할인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인은 뭔가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지를. 사실 할인에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가. 10년 전 할인의 여동생이 비슷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살이었던 동생은 첫 차를 사고 며칠 만에 보험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었죠. 동생은 그 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때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할인이 과거를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그 일이 할인이 검찰에 들어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더 큰 변화가 필요해. 할인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상급자에게 건의했습니다. 보험 사기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담팀이요? 네, 이런 조직적 범죄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할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보험 사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민호가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인아, 큰일 났어. 뭔데? 박도연 일당이 자백했는데. 이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대. 정민호의 말에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큰 조직? 응,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보험 사기 총괄 조직. 박도연 일당은 그냥 말단이었어. 할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그게 아직 정확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건드린 게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라는 거야. 정민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너 위험할 수도 있어. 이들이 보복을 시도할지도 몰라. 할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죠. 괜찮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어. 뭐? 이 기회에 모든 조직을 다 잡아보자. 할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응,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동생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할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미안해. 10년 전에 더 도와주지 못해서. 언니, 이제는 달라.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할인의 다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야. 할인이 혼잣말했습니다. 그 삶을 지키는 게 내 일이고. 할인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과연 할인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더 큰 조직과의 싸움에서 할인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할인의 진짜 승리와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완벽한 피날레를 만나보세요. 박도연 일당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도 할인의 사무실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한 방문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사관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할인이 따뜻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저, 이영미예요. 3년 전에 박도연한테 당했던. 할인은 즉시 기억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신혼여행 자금을 뜯어간 그 사건의 피해자였죠. 아, 영미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인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혼도 미뤄지고 남편과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자책만 했거든요. 할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금전적인 손실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당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가 생겼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리러. 영미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수사관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아니에요. 영미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할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아, 사실 저희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영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미가 잠시 멈춘 말을 이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인은 감동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서로를 도우며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수사관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검찰 수사관이셨잖아요.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걸. 할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거든요. 영미가 돌아간 후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박도연 일당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도연은 징역 3년, 윤미정과 최성우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반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구제였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재산들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거든요.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제안한 보험 사기 전담 수사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러 건의 유사 사건들을 해결했죠. 정민호야. 할인이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오늘 영미 씨가 왔었어. 아,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대? 많이 좋아졌대. 그런데 말이야. 할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데?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갑자기 왜 그런 소리야? 정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때로는 회의가 들어. 할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너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정민호의 말에 할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여동생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동생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뉴스 보면서 울었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할인이 동생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언니는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사기꾼인 걸 알았어. 동생의 질문에 할인은 웃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몰랐어. 정말 평범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지. 그럼 언제부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확인해보기 시작한 거야.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역시 언니다. 그런데 동생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어. 혼자서 그런 일을 하다니. 조금 무서웠지. 하지만 할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내일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앞으로는 너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할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로 이 사건이 정말 끝났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다.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세상에 말하고 싶다. 순한 양처럼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용감한 사람일 수 있고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할인이 펜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할인 같은 사람들이, 영미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서 행동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